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9월 4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BSV, 클레이튼 거고요. 또 그리고 공포지수까지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요즘에 구독자님들의 감사한 댓글 하나하나 잘 읽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 메일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다 답변 드릴 거니까 혹시나 제가 읽지 안 읽었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메일은 전부 잘 다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2일 전 방송에서 이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양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떨어지고 여기서 바로 올라와주지 못하면 좀 하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관점대로 하락 맞고 나서 쭉 한번 흐른 모양이고요. 어제 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흘러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엔 굉장히 가격 많이 빠진 것들도 많고 비트코인도 사실 많이 빠졌죠.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 판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만약에 있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나은 투자 결과를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점까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 하락하더라도 팔지 않겠다는 뜻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지 않았을 거면 여기선 절대 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팔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무서운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RSI 지표 보이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RSI 지표가 이렇게 하방을 찍을 때마다 사기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지표가 사라졌는데, 이 RSI 지표가 지금 바닥 가까이 가신 거 보이죠? 지금 보시면 좀 바닥을 거의 찍었는데, 차트를 길게 봤을 때 3월에 팬데믹 상태가 발생하고 나서 바닥을 한번 찍었죠. 바닥 찍었을 때 샀으면 결과적으로 어땠죠?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전에도 바닥일 때 샀으면 결과적으로 올라가고, 바닥일 때 샀으면 올라가고, 단기적인 어떤 지표를 볼 때 RSI 지표를 참고하는 게 굉장히 매매에 좋다는 거죠. 적어도 이것만 우리가 참고를 했어도 하는 구간에서 굳이 이게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현재 공포지수를 보면 무서운 상태예요. 사실 비트코인을 무서운 상태에서만 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부 다 이익이었거든요. 한 번도 이 지표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표가 틀려본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건 틀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이 무서움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겠죠. 이 무서움이라는 게 10까지 15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적어도 어제까지는 극단적인 탐욕이었는데 지금 무서운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낙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이만큼 던져서 많이 하락한 거고요. 이런 거를 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떨어지기 전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정리한 상태에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게 RSI 지표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때 이 바닥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매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의 관점상 하락이 좀 더 갈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이 12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저항선 같은 경우에 지금 1200만원, 12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아래로 치면은 1000만원대 이렇게 저항선들이 있는데, 한까지도 정말 까딱하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120선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힘들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는 상황인 거죠. 그치만 만약 내려온다는 걸 가정해도 여기서 RSI 최저점일 때 한번 샀어요. 최저점일 때 한번 사고 또 내려가면 또 저점으로 내려가겠죠. 아예 바닥을 뚫고 내려가겠죠. 그럼 그때 또 매수하고, 또 내려가면 또 매수하고,
그럼 평단가가 결국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면 결국 여기쯤에서 평단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저점은 잡지 못했지만 거의 저점 가까운 수준까지 비트코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빠르게 찍고 있는데 좀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리플 차트 좀 간단하게 봐볼게요. 제가 리플 같은 경우엔 많이 오르지 못했어도 충분히 많이 하락할 수 있고 항상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리플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막 2배 이상 오른 애들도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리플 근데 이번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네요. 저는 리플이 여기서 막 크게 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여전히 리플이 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해야만 하고 아직 리플이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저는 리플을 들고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관점이 틀려서 리플이 갑자기 쏴버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리플이 내년까지 최소 이번 연도 말 12월 이때쯤까지는 리플이 크게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더리움과 가격 방어를 그나마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알트코인 중에. 근데 항상 이랬어요. 이더리움이 이때도 2020년도 1월에도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이 진짜 개박살 나는 와중에도 이더리움이 이렇게 잘 버텨줬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잘 버텼느냐는 짓이 정말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뭐 진짜 똑같이 그냥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작년 7월에도 똑같았어요. 방어를 잘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알트코인들이랑 똑같이 가격이 진짜 많이 깔렸다는 거죠. 고점 대비 뭐 반토막 더 나고 한 마이너스 65%니까 뭐 진짜 끔찍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더 떨어질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때처럼 많이 흐르진 않겠죠. 이때처럼 많이 흐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고 저는 좀 저항선을 좀 그려보자면 좀 뭐 이때쯤? 이때가 20년도 고점 라인인데 20년도 고점 라인과 현재 120일 이평선이 만나는 부근인데 이쪽쯤에서는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흐르더라도 12만원, 33만원 이쯤까지는 방어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잘 방어한다라고 하면 과거 2019년도 8월 고점 이때 부근쯤에서도 방어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때가 또 공교롭게도 60일 이평선에서 걸리거든요. 이더리움이 잘 방어하면 한 40만원 이 부근까지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40만원 부근이 뚫리면은 33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제 관점 말씀드리고요. BSV를 보자면 BSV가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예전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 골을 팠던 부분, 그러니까 한 번 골을 파고 다시 큰 하락이 있었던 이 부분이 여기서 골을 파고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BSV가 가격이 이번에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하락하기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많이 하락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BSV 혼자 엄청 쏘느냐?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맞고 나서 부근부터 조금씩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도 저항선 맞고 나서 이제 여기서 좀 기다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과 함께 펑 하고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하다가 다시 좀 떨어졌잖아요. 이런 거죠. 반등했다고 해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살 거였으면 여기서 샀어야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지금 뭐 한 4%인가 5%인가 올랐을 때 그런 말에 올라타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투자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다가 여기 10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저항선이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저항선조차 뚫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하방 관점이고요. 오늘이라도 뭐 오른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좀 힘들어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저항 구간까지는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호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호재들에 비해서
가격은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자산들에 비해서는 가격 방어가 훨씬 잘 되고 있고 별로 하락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 클레이튼을 들고 있는 분들은 뭐 기분 괜찮으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 관점에서 이 클레이튼의 어떤 가격 움직임은 실망 매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호재가 많아서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여러 주장을 많이 했어요. 뭐 최근 상장한 곳에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뭐 클레이가 1,000원, 2,000원 갈 거고, 또 OKX 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뭐 4,000원, 5,000원 갈 거다.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기는 사실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클레이튼이 보니까 1조 5천억 이렇게 시가총액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클레이튼이 여기서 막 진짜 10배가 올라버리면 시가총액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정말 순위권으로 올라가는 건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기는 매우 힘든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상장을 차근차근 하면서 펌핑이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뭐 서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보고 마칠 건데요. 비아그리움님께서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의견일 수 있는데요. 메이저 불장 안 온다. 코인 실사용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번 트론 상승은 저스틴 선의 어플 개발 실사용 시기로 오른 거지. 별거 없다고 생각한다. 걔 잡콘 이제 끝났고 상패만 남았다. 카드 처음 나올 때 개나 소나 카드 만들었지, 지금은 그 카드도 귀찮아 들고 있지 않고 코인 처음에 10개쯤 돼서 펌핑 간 거지, 이제는 그것도 없다. 코인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메이저 불장이 반드시 온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런 의견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4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 2016년, 2017년, 그 전에 2012년도에도 2012년도엔 없었고 2014년도엔 안 그랬던 것 같고 2015, 16, 17 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의견은 매년 있어 왔어요. 저는 이 매년 지켜온 이 패턴이 지금 바로 깨지려면 이 암호자산이라는 시장이 엄청나게 성숙한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성숙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이번 불장에서는 잡코인들은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사라지는 잡코인도 많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잡코인도 살아남는 것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정리되어야 될 게 진짜 많은데 저는 정리 안 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많이 펌핑될 그런 코인들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시장 자체도 그렇게 성숙한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유튜버님들이 이번 시장은 대중화가 돼서 성숙해지는 시장이다라고 말하는데 2022년도가 고점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바로 그렇게 싹싹 바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하락에서 너무 당황한 분들 많은데 서삼바님처럼 존버가 답이다. 만약에 하락할 때 도망가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존버하시는 걸 전 권해드리고 그게 답이라고 저도 그냥 차라리 지금 모아둔 돈이 있다면 더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마음 편하고 즐겁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당황스럽다고 해서 빠진 상태에서 파는 것만큼 최악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피해 주시길 우리 구독자님들께 권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